복잡한 정치권 이슈를 한 칼에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한칼 토론. 오늘도 김준일 시사평론가, 공론센터의 장성철 소장 한 칼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참 지난 화요일만 해도 화요일 이 시간만 해도 우리가 평범한 일상으로 같이 웃고 뭐 이러면서 만났는데 일주일 만에 전국이 급변했습니다. 예, 참 웃으면서 지금 만날 수 없을 만큼 나라가 뒤집힌 상황. 지난 주말에는 어떤 심경이셨어요, 장 소장님? 탄핵이 돼서 네. 빨리 이 혼란스럽고 위험한 상황이 정리됐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을 가졌습니다. 한동훈 대표나 국민의힘 일부에서 얘기하는 질서 있는 퇴진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면 탄핵밖에 없거든요.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보고 직무 정지해요 라고 하면 직무 정지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래요. 예측 불가능한 일이 계속 반복이 되고 지속이 되는 것이 국민과 나라를 더 위험하고 위태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하루속히 좀 탄핵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가졌습니다. 김준일 평론가? 아니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나와 가지고 예, 예. 예 얘기를 했던 게 뭐 인제 민주당이 인제 탄핵을 남발한다 뭐 이런 얘기하고 무슨 한동훈 게시판 논란 얘기하다가 단계 논란 얘기했죠, 지난주에 예 진짜. 그러니까요. 주제가. 아니 저는 그게 예. 한 달 전 같아요 지금. 저도요. 그만큼 이게 사건이 원래 시간이 느리게 느껴지는 거는 사건이 너무 많이 나면은 정보량이 많이 이게 맞아요. 나한테 들어오면은 굉장히 이게 길어지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얼마나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금 초현실적으로 이 상황을 느끼실까. 이거를 빨리 바로잡는 방법은 자진하야 좀 대통령께서 해 주시면은 좋을 텐데 그럴 뿐이 아니라는 거는 만국민이 알고 있는 게 참 슬픈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 무슨 자폭 테러냐. 아니, 질서가 마비됐을 때 실행하는 게 계엄인데 계엄을 갑자기 난데없이 실행시켜가지고 우리의 질서를 마비시키고 국정을 마비시키고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난리통인가. 아, 저는 좀 화가 나는데요. 네. 아, 오늘 일부에는 그 박선원 의원과 함께 도대체 계엄의 그날 무슨 일이 있었냐. 이제 형사적으로 우리가 밝혀야 될 부분은 뭐냐를 들여다봤고, 조금 전에는 법적인 쟁점들 들여다봤고, 한칼 토론 시간에는 정치판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정치적 쟁점들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탄핵안을 놓고 극심한 혼란에 빠진 여당 상황부터 좀 보죠. 네. 요거는 장 소장님이 더 잘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상황이 흘러가고 있습니까? 일단은 원내대표를 장악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친한 쪽과 친윤 쪽이 강해요. 그래서 원내대표. 네, 이제 12일 날 원내대표를 선출하게 되는데 네. 누가 이제 오늘 등록을 할 건지 그걸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과연 친한계에서 원내대표직을 가져올 수 있을까?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당을 장악할 수 있을까? 그것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예. 친윤 쪽에서는 의원들 다수가 지금 친윤이라고 봐야 되겠죠. 영남 쪽 의원들이 많으니까. 그러면은 친윤 쪽에서 누가 후보 등록을 하고, 친윤계의 일각에서는 좀 추대하는 분위기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분이 과연 원내대표직을 할까? 이제 그걸 봐야 될 것 같은데. 친한에서 지금 유력하다고 좀 소문이 난 사람은 누구예요? 뭐 이제 김상훈 정책위 의장이나 네. 김도읍 의원을 좀 미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잠깐, 친윤에서? 친한이라고 친한에서? 하셨죠. 예. 아, 그래서 김상훈, 김도읍. 김도읍 의원이 의원 친한이에요? 같은 경우에는 좀 중립적인 분이니까 아. 그래도 친윤 쪽이나 윤석열 대통령을 뭐 무리하게 옹호하지 않을 거다라는 믿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밀고 친윤은요? 친윤에서는 이철규, 박덕흠, 박성민 이런 분들이 네. 권성동 의원을 좀 원내대표로 밀어서 좀 당을 장악할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권성동 의원. 네, 그렇게 저는 이제 얘기를 좀 들었고,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중진 의원이기도 하고요. 네. 또한 이전에 원내대표도 하시고 비대위원장도 했기 때문에 해본 사람이니까, 또 지난번 탄핵도 현장에서 뭐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을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했기 때문에 이 상황과 관련해서 어쨌든 경험이 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상황을 좀 정리하는데 여러 가지 좀 경험과 실력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하는 것 같습니다. 친윤에서는 권성동 의원, 친한에서는 김상훈, 김도읍 네. 의원을 밀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소문이 네. 당 안에 있다는 이야기. 네. 지금 판은 어떻게 돌아가는 판입니까? 친윤이 더 많으니까 권성동 의원을 만약 내세우게 된다면은 김상훈 현재 정책위 의장이나 김도읍 의원 같은 경우에는 출마를 안 할 가능성도 많아 보이고, 정말 지금 이 상황에서 원내대표 하겠다는 거는요, 정말
본인의 정치 생명을 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지금 어려운 자리죠. 네, 음. 그런 위험도가 높은 상황을 김상훈, 김도읍 의원이 본인의 정치 스타일이나 뭐 여러 가지 성격이나 음흠. 성품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감당하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좀 탄핵 아닌 이제 14일 날 어떻게 되든 한동훈 체제가 좀 오래가지 못할 거다. 그래서 원내대표가 네. 결국에는 당대표 권한대행까지 하는 비대위원장까지 겸하는 역할까지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욕심이 좀 있으신 거 아니냐. 이 상황을 아,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은 좀 내가 적임자 아니냐. 한동훈 체제가 오래가지 못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까? 이게 지금 선출직 최고위원 4명이 이제 그만두면 한동훈 체제는 무너지잖아요. 붕괴되죠. 예. 지금 친윤이 3명이란 말이에요. 네. 친하는 2명이고 음. 장동혁, 진종호 이 두 분 중에 한 명이 네. 이 사태 나 못 견디겠어. 나 책임지고 나 그만둘래. 뭐 먼저 이제 깃발을 들면은 친윤 최고위원들도 그만두면서 지도부 붕괴네요. 지도 붕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14일이 기점이 될 것 같아요. 14일 날 일단은 국민의힘 의원들도 예. 다 들어가 가지고 탄핵안에 대해서 이제는 투표를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결이 된 찬성이든 반대든 들어는 가겠다는 들어는 가겠다.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가결이 되면 네. 솔직히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로서 과연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일설에 의하고 기자분들의 취재에 의하면 네. 장동혁 최고위원 같은 경우엔 이번에 가결이 되면 나는 정치적으로 사퇴를 하면서 책임을 지겠다. 그런 얘기를 뭐 몇 분들한테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치 사퇴요?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하겠다.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고 최고위원 최고위원직을 사퇴하겠다. 사퇴하겠다. 예. 그런 것을 보면 일단 가결이든 부결이든 당의 지도 체제는 현재대로 유지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내다보시고 그렇게 되면은 자동으로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이 권한대행. 되는 거니까 그렇죠. 이제 친윤에서는 권성동 의원, 중진 의원을 밀고 있는 이유가 그렇죠. 그래서일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김준일 평론가. 예. 지금 돌아가는 상황들 보면서 한동훈 대표가 사실은 이 흐름을 좀 보면 정리를 해보면 시간 순으로 복귀를 해보면 계엄이 있던 그날, 그러니까 12.3 내란 사태의 그 밤 목숨 걸고 막겠다. 국민 여러분, 제가 목숨 걸고 이 불법 계엄 막겠습니다. 이건 반헌법적이고 위헌적인 겁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지만 탄핵은 당론으로 반대다. 근데 또 그 다음 날 이거 알고 보니까 체포조가 떴고 과천에 수감시설도 마련해 놨다더라. 이거는 대통령은 당장 직무에서 내려와야 한다. 이랬다가 또다시 또 탄핵에 대해서는 근데 반대고, 이게 좀 약간 오락가락하는 모습 보였단 말이에요. 이 네. 행보하고 지금 당 상황하고 다 연결이 돼 있을까요? 다 연결이 돼 있죠. 일단 뭐 말씀하신 거 얘기를 뭐 좀 평을 하자면은 이미 언론 보도도 많이 나왔어요. 권성동 의원을 추대하려는 움직임도 있고. 그러니까 수미상관이구나.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네, 수미상관. 처음 시작 원조 윤핵관 권성동으로 시작해서 이 정권의 끝을 이제 권성동이 책임지겠다. 정말 대단한 정권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윤핵관으로 불렸던 분이 마지막에 원내대표 또 한다고. 권성동 원내대표 원래 했었잖아요. 그거. 했었죠. 예. 이준석 대표 이 시절에 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권한대행도 잠깐이지만 했어요. 했어요. 비대위 들어오기 전에 네. 당대표 권한대행까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한동훈 대표의 입장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닌데 제가 보기엔 최악이다. 개도 구력도 있고 진영으로부터의 지지도 있고 지금 국민들의 지지도 있고 다 잃고 있다 지금. 일단 지금 미국 대사관이 지금 한동훈 한덕수 체제 이거 그 법적 헌법에 부합한가 질문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 보도가 나왔어요. 공동으로 운영한다는 게 한시 정권이라고 불리는 대통령 이선 후퇴라는 게 가능한가 이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지금 이 상황을 인정하지 않고 빨리 이거를 좀 정리해라. 네. 이게 지금 거의 명시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미국하고도 지금 반기를 든다라는 거고 민심하고도 반기를 든다라는 거고 당에서도 욕먹고 있고. 그럼 왜 이런 최악의 선택을 오락가락하니까 신뢰도 다 잃어버리고 최악의 선택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하나는 탄핵은 반대 명시적으로 찬성하기엔 되게 부담이 되고,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의 대법원 확정 판결은 또 봐야 될 것 같고 뭐 이러니까 이상한 꼼수를 쓰는 건데, 이번 대선에 본인이 꼭 출마를 해야 되나요? 제가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번 대선에 나온다고 해서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그 누가 나온다고 해서 이길 수 있을까요? 지금 국민의힘이 내란 공범 거의 그 수준인데 지금 당 해체될 지경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정치를 길게 보시고 차라리 당대표직을 걸 만한 거를 걸고 던져라. 자, 지금부터 이제 한동훈 대표, 곤란에 네. 처한 한동훈 대표한테 하는 조언이 되는 거죠. 김준일 평론가의 조언은 그러면은 뭐라고 하면서 이거를 당대표직을 던져라 이렇게 조언하시는 거예요? 뭐 저는 가장 깔끔한 국민들을 위해서 깔끔한 거는 나는 대통령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예, 이거는 위법하고 위헌적이라고. 그러면서 탄핵에 반대하는 거는 말이 안 맞습니다. 계엄을 네. 위헌적이고 반헌법적이라고 봤다면 탄핵으로 연결되는 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냐 그 지금 말씀이에요. 내란 수개가 앉아 있는 거잖아요, 대통령 자리. 그러니까 탄핵을 찬성합니다라고 해서 나를 지지하는 우리 의원들께서도 투표 같이 하십시오라고 해서 그렇게 하든지 그게 너무너무 부담이 된다. 당내에 이제 보수 진영 그게 부담이 되면은 자유투표 당론 없다. 자유투표를 하는 거를 의결을 해달라. 그래서 네. 내가 그게 부결되면은 나 당대표직 사퇴하겠다라고 걸어버리고 네. 차라리 지금은 이 상황에서 몸 담그고 있는 게 오히려 더 정치적으로도 미련한 짓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멋있게 자기가 소신 투표 하게 할 수 있게 그게 좀 판을 깔아주고 안 되면은 사퇴를 하는 게 본인을 위해서도 낫고요. 멀리 내다보면 그게 낫다. 불법적인 한시 정권을 지금 유지를 한다라는 거는 모두에게 지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의 결단력을 저는 솔직히 잘 못 믿겠는데 지금까지 판단력 자체가 매우 떨어지시는 분이라서 마지막이라도 아직 기회가 한 번은 남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롱민님 외에 몇 분이 문자 주시는데 근데 유승민 전 대표,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케이스를 보면서 그 당 안에서는 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뭐 이런 고뇌가 있지 않겠느냐? 막 그런 저는 질문 같아요. 다르다고 해요. 박근혜, 네. 윤석열 이 두 분은 다른 케이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박근혜 대통령은 그 보수 정당에서 동고동락하고 당 대표도 하고 그리고 일종의 서사가 있잖아요. 흉탄의 부모를 잃고 그래가지고 천의 고아처럼 해서 이 감정이입이 굉장히 많이 됐기 때문에 당원들한테. 배신자 이 프레임이 그나마 작동이 가능했는데 네. 이분은 윤석열. 네. 박근혜 일단 잡아들이고 자기가 보수인 척하고 와가지고 지금 쿠데타 일으킨 사람이에요. 정말로 배신자 프레임이 작동할까요? 그리고 예전에 탄핵 찬성했던 뭐 박근혜 탄핵 찬성했던 사람들이 다 지금 그 정당에서 높은 자리 다 당대표, 비대위원장, 원내대표 이거 다 했어요 지금. 권성동 의원도 그러시죠. 권성동 의원도 그렇고 뭐 주호영 의원, 뭐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다 그랬던 분들이 다 탄핵 트라우마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모두가 다 그렇게 하면은 여기에서 돋보입니다. 지금 상황은 오히려 지금은 집단 사고로 편협하게 지금 이렇게 작동을 하고 있는 거지. 이거를 길게 보면은요. 그래서 뭐 김재수 의원도 지금 뭐 고민 많이 하실 텐데, 예, 이 결단을 잘해야 돼요. 지금은.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가진 어떤 보수 진영 내에서의 상징성 뭐 이런 것과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용병이라는 표현 썼잖아요. 용병으로 이제 대선에 나온 그 경우가 갖는 어떤 보수 진영에서의 위치는 전혀 다르다. 그러니까 너무 당원들이 어떻게 볼까 뭐 배신자 프레임 이런 걸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조언이시군요. 지금 그 얘기 하시는 분이 대부분 또 부정선거 음모론 주장하시는 분들하고 또 많이 일치해요. 그러니까 지금 극단적으로 짠물만 남았다 지금 그 얘기 하시는 분들. 그렇게 보세요. 일단 여기까지 본방송 하고 오늘 유튜브 정꿀쇼 있는 날이어서 정꿀쇼로 바로 넘어갈게요.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